발표된 공약 가운데 가장 주목해서 보는 것은 65세 이상 네.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함께 있었다면 그거 안 돼. 그런 거 발표하면 안 돼. 이렇게 막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안 그래도 하고 나서 뭐 100원 택시가 내가 했던 거다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전남도의 100원 택시는 저는 뭐 예전에도 제가 긍정적으로 한 몇 년 전에 언급한 적이 있지만은 네. 잘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잘하셨습니다. 근데 그것과 그게 이제 사실 100원 택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대안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전남에서나 먹히지 서울에다가 100원 택시 해놓으면은 난리 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예. 대한노인 회장이 폐륜이다라고 또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논쟁적으로 한번 던져볼 이슈이기는 하다. 저 김호일 회장이랑 원래 잘 압니다. 아, 그래요? 저 새누리당 그 국민의힘 대표할 때는 또 네. 김호일 회장님이 또 잘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신당하니까 어떤 이해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각을 세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호일 회장님과 대한노인의 가장 큰 관심사는 네. 우선 대한노인회가 약간 지금 그냥 사단법인 같이 그냥 되어 있고 법정 그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풀어내길 바라고 계시고 네. 두 번째로는 대한노인회가 지금 효창공원 안에 그냥 사무실 두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 효창공원 내에서 아예 그 대지를 소유하고 이렇게 건물을 소유하는 형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새롭게 대한노인회 그런 사무실 같은 걸 좀 마련해놓은 걸 도와달라 이런 얘기도 하신 적 있고요. 그 지난 지방선거 때 제가 만나 뵀을 때는 노인 비례대표 같은 게 꼭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찾아뵈면 항상 거의 비슷한 얘기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이 찾아뵈었을 때도 아마 비슷한 요구사항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노인 비례. 예, 한동훈 위원장이 그걸 오케이 했을지가 궁금하네요. 저도 궁금합니다. 예, 한번 취재해 보시죠. 예. 그 윤준병 의원 있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 국회의원인데 개혁신당이 내건 노인 무임승차 폐지 공약에 대해서 공감한다. 그리고 특히 지자체가 교통복지 비용을 과하게 부담하는 점 이런 점도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대안을 위한 논의를 좀 시작할 수 있는 출발이 열렸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윤준병 의원님은 서울시 이제 옛날에 교통본부장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이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 전문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윤준병 의원님 입장에서는 찬성을 하시겠죠.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예. 근데 저는 이게 우리가 공정의 문제가 뭔가를 봤을 때 이런 게 있어요. 역세권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역세권과 지방은 애초에 지하철 못하는 곳이 많으니까 여기는 완전히 역차별이 있었던 거고요. 그렇죠. 서울에 제가 택시 기사라면서 많이 느낀 게 있어요. 네. 제가 옛날에 법인 택시 2달 동안 몰 때 네. 소위 신림동과 장위동쯤 가면요. 네. 그 지하철역과 산꼭대기를 왔다 갔다 하는 택시를 굉장히 많이 콜을 합니다. 왜냐면은 장위동이나 아니면 신림동 이런 데 진짜 그 경사가 높아가지고 마을버스가 못 다니는 곳은요. 할머니들이 내려오시려면은 걸어 내려오시거나 네. 다리도 불편한데 네. 아니면 무조건 택시 타고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은 할머니들 한 3, 4시 같이 뭉쳐가지고 네. 그때 택시비 기본이 3,800원이던 시절에 제가 택시 했으니까요. 네. 3,800원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장애 갈 때 한 3명의 할머니가 뭉쳐서 가는 경우 있었어요. 그 장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지하철 타러 갈 때. 그런 게 교통복지가 잘못된 게 뭐냐면은 지하철을 타는 구간은 그 무료라 하더라도 네. 역 앞에 사는 사람이 노인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비싼 집세를 부담해가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정작 그런 장위동이나 신림동에 세가 싼 곳에 위에 높은 데 사시는 분들은 무임승차 혜택을 잘 못 보시던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하철역까지 가는 게 힘드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역세권에 사는 정도면은 오히려 생활 수준이 조금은 더 나은 그런 노인분들이 혜택을 제일 많이 보고 네. 지방은 하나도 못 보고 장위동이라는 데 위에 사시는 분 못 보고 마을 버스를 타고 지하철 타야 되는 분들은 오히려 환승하는 것보다 비싸게 탈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비교해 볼게요. 처음에 예를 들어 상계동에서 보람 아파트에서 노원역까지 걸어가시지 않고 마을버스 타시면 900원입니다. 네. 지하철은 무료예요. 네. 타고 예를 들어 사당동에 갔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어디서 또 사당동에서 마을버스나 버스를 타고 이동하시잖아요. 네. 마을버스는 900원이 추가되고 아니면은 200원이 네. 50원이 네. 지금은 1,400원이죠. 1,400원. 추가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거의 한 중간에 이거 지하철 타는 거를 오히려 무임을 찍으면요. 그냥 환승 찍는 것보다 비싸게 나와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역세권에 사는 분 아니면 오히려 이 혜택을 받기 되게 어려운 구조였어요. 이게 공정하지 않다. 이런 불공정 역진이죠. 역세권에 사는 분들이 오히려 제일 더 혜택을 많이 혜택을 보고, 많이 보고 장위동이나 신림동에서 제일 세가 싼 산 꼭대기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내려오려고 진짜 연골 나가게 걸어 내리시고자 아니면은 그 택시를 모아서 동네 할머니들과 같이 타고 내려와야 되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상계동에 보면 상계 중앙시장 이런 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전통시장이 서울에도 몇 개 남아 있는데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중앙시장의 상인들 만나보면요. 이게 제가 아마 벌써 한 2, 3년 전부터 들은 얘기인데 뭐냐면요. 무임승차 때문에 의외로 그 동네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만은 네. 상계 중앙시장에 오는 비용에 비해 가지고 어떤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 당고개역에서 네. 당고개역에서 상계 중앙시장 오는 것보다 당고개역에서 그 경동시장 가는 게 더 싸게 먹힌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원래 상계 중앙시장에서 예를 들어 나물이 5,000원이다. 근데 경동시장에서 4,000원이다. 그럼 보통 경동시장까지 가느니 상계 중앙시장에서 5,000원 주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동시장이 조금 더 도매스러우니까 싼데 거기까지 지하철 요금이 없네. 그러면 이게 그냥 저한테 제가 정확히 얘기 드릴게요. 그 약간 젊은 네. 야채가게 사장인데 저한테 이랬어요. 네. 젊은 사람은 쿠팡이고 노인네들 무임승차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가격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격 구조를 정확히 보면요. 어떻게 네. 보면 쿠팡보다는 그래도 경동시장이 싸요. 근데 노인분들은 시간이 좀 더 많으시고 무임승차니까 갔다 오셔도 되는 거예요, 그냥. 네. 네. 그냥 뭐 1시간 갔다 오셔도 되는 거고 운동 삼아기로 갔다 가시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낀 동네 전통시장이 제일 힘들다. 네. 근데 이건 아주 이제 서울에서도 일부에 생한 사례겠지만은 이런 거 하나하나가 약간 좀 특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근데 사실 이것은 막 그 이준석 대표처럼 아주 디테일하게 신경 쓰는거나 뭐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얘기를 막 꼼꼼하게 잘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무신경하게 이제 살고 사실은 그래도 뭐 지하철 뭐 어제 그제죠 그 창당대회 때 그 지역에 사는 나물 파는 할머니 예. 이유 같은 걸 보면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잘 살게 됐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해 이런 정도의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찾아서 조금 더 그분들의 삶을 개선하는 정치를 해보겠다. 저는 이제 그 메시지 굉장히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하다 보는 게 중요하게 느꼈어요. 대한민국에 사실 너무 지금까지 정치가 겉돌았던 게 네. 시장에서 진짜 순천에서 나물 파는 할머니한테 그 해가지고 하루 5만 원 벌어가는 게 평생의 낙인 할머니한테 네. 그 할머니가 검찰에 갈 일이 있을까? 그 할머니에게 검찰 개혁으로 1년 내내 정치가 도배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네. 그리고 김건희가 나쁜지 이재명이 나쁜지 윤석열이 나쁜지가 그 할머니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쟁 위주로 뭐 날마다 신문 네. 지면을 도배를 하고 있지만 내 삶을 바꿔주는 이슈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아니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선거 때뿐이에요. 선거 때는 표 받으러 와서 뭐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제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없던 이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이 좀 그런 개혁 이슈도 좀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하면 반드시 지키는 그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그래서 네.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개혁 이슈들을 많이 꺼내고 싶으면서 아까 말했던 건 방향성이라고 하는 거는 네. 공정이라는 게 옛날에는 뭐 우리가 얘기했던 입시 공정 같은 거 있고 이렇게 좁은 의미의 공정을 얘기했지만은 복지제도나 이런 것들도 공정의 가치에서 한번 따져봐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도 했다니까요. 의료나 이런 것들도 네. 저희가 항상 지금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탁상 공론으로 지방에 의대를 세우고 거기서 뭐 이렇게 해서 지방에 양질의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안 된다니까요. 냉정하게 공공의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예전에 책을 쓸 때 작년 네. 초에 어떤 생각도 했냐면은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완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 지방에 있어서 저는 몇 조 원을 들여서라도 한 군데 또는 두 군데 굉장히 좋은 종합병원을 하나 세워야 된다는 생각도 했어요. 어디냐? 오송역 바로 앞에. 오송역. 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많은 말들 지금 아까 말했던 뭐 무임승차도 그렇지만은 네. 처음 들으면 되게 이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요.
오송역 앞에다가 그냥 그 서울대병원보다 좋은 종합병원을 세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했어요. 그러면 서울까지 안 와도 되죠. 그러면 그건 뭐냐면 또 거기다 한 발짝 더 얹어가지고 오송보다 북쪽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 못 오게. 네. 오송보다 남쪽에 주민등록 있는 사람은 올 수 있게 네. 한다 그러면 광주에서 오송까지 1시간이거든요. KTX로. 그거 하면 또 국민의힘에서 사회주의 공약이라고 뭐라고 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오송역에 딱 바로 앞에 그걸 세워놓으면은 네. 대구에서 뭐 1시간, 순천에서 1시간 반, 뭐 다 이제 커버 되거든요. 부산에서 뭐 1시간 40분 이렇게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송이 지금 보면은 무슨 뭐 바이오 메디컬하고 한다 그러는데 차라리 오송에 뭐 동양 최대 규모 종합병원 해도 좋으니까 거기는 말 그대로 서울대병원 수준의 암센터라든지 아니면 희귀질환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 네. 다 해놓고 뭐 그런 식으로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지금 지방의 의료를 확충시키기 위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냐면요. 네. 정치권의 얘기가 뭐냐면은 순천에도 대형 병원 지어줄게. 뭐 어디 뭐 목포에도 대형 병원 일종의 지어줄게. 개발 공약 같은 느낌. 네, 그리고 뭐 어디 진주에도 무슨 뭐 의대 유치해줄게.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순천에서 제가 새벽 5시에 제가 가끔 순천에서 KTX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거 완전 병원 열차였어요. 서울에 어디 유명한 병원에 예약 잡아놓고 새벽 첫차 타시는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현실인 거예요. 순천에도 보면 순천에서 가까운 게 화순 전남대병원 이런 데일 텐데 거기 안 가시고 서울까지 가시는 이유가 뭔가를 살펴야 되는 거거든요. 뭐 굳이 말하면 이재명 대표 포함. 그러니까 이거를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건데 이 수요와 국민들 심리를 제하고 오히려 아까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걸 사회주의 정책을 한다면요. 지금 나오는 게 더 사회주의 정책일 거예요. 뭐 서울대병원을 순천에 만들자 이런 게 더 사회주의 정책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네.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